네, 안녕하세요. 크로스컨트 정은주입니다. 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이제 이베이라고 하는 채널을 본격적으로 우리가 이제 실습할 수 있는 시간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베이라고 하는 채널에 신규 회원 가입을 하고 연동되는 페이오니아 계정 연동 진행 이후에 이베이 채널 안에서 상품을 직접 등록할 수 있는 실습까지 이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템들을 미리 준비해 주시고 우리 아이템을 등록할 상품 사진과 그리고 상품 제목과 그리고 상세 페이지까지 미리 준비를 해주시면은 이제 실습을 조금 이제 쉽게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먼저 이베이를 진행하기 전에 회원 가입하는 부분이 진행이 되는데 이베이는 핸드폰으로 이제 앱을 다운받아 할 수도 있고 그리고 이제 이베이 채널을 PC 전용으로 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지금 보여드리는 화면은 이제 PC 전용으로 가입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제 이 부분 양해해 주시고 PC로 접속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이제 이베이는 우선은 모바일도 가능하다는 점도 기억해 주시고 회원 가입을 진행을 할 때 먼저 URL 접속을 하실 때 ebay.com으로 접속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ebay.com.com으로 접속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베이는 접속을 하실 때 저도 이베이 계정이 여러 개가 있는데 위에 보이는 URL에 따라서 이베이 계정의 출발지가 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ebay.com은 이제 미국 이베이로 들어가는 부분이고 호주 이베이를 하실 분들은 ebay.com.au가 URL이 되는 부분이고 영국 이베이는 ebay.co.uk 이런 식으로 접속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 우리는 전 세계 타깃으로 들어가는 실습이기 때문에 ebay.com으로 접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베이로 지금 접속해서 이제 우선은 화면을 열어주시면은 아마 신규로 접속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먼저 회원 가입을 진행을 하셔야 됩니다. 회원 가입을 진행을 할 때 주의사항이 지금 현장에 모여서 우리가 수업을 들으시는 분들은 현장에서 수업 들으시는 분들이 지금 모두 같이 동시에 회원 가입하게 되면은 동일한 IP 접속하는 문제 때문에 계정이 정지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회원 가입하는 부분은 현장에서 우리 신규 셀러분들이 모여서 진행하지 않고 각자 집에서 가입을 미리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만 주의하시면은 가입하는데 문제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회원 가입하는 부분은 미리 현장에서 하는 게 아니라 집에서 이베이 회원 가입을 진행한 상태에서 하셔야지만 계정 정지에 대한 리스크가 없다. 기억해 주시고 상단에 보시면은 이제 이베이 회원 가입하기라고 나와 있는 메뉴가 있습니다. 이 메뉴를 클릭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메뉴를 클릭을 하면은 이베이는 가입하는 어카운트가 개인 계정으로 가입하는 경우랑 이 비즈니스 계정으로 가입하는 경우 두 가지가 있습니다. 비즈니스 같은 경우에는 한국에서는 따로 사업자 회원 가입이라고 해서 사업자 넘버가 따로 발급이 됐는데 이베이도 이 비즈니스 어카운트 같은 경우에는 각 국가에서 발급한 어카운트가 있어야 가입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개인으로 가입하는 절차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향후에 이제 사업자 등록을 하시게 되면은 지금 가입한 개인 계정을 사업자로 변동 또한 가능합니다. 대신 반대로 사업자 회원인 계정을 개인 계정으로는 변동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개인 계정으로 가입을 진행을 하시고 향후에 사업자 계정으로 변동하는 작업을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신규 회원 가입 들어가서 신규 회원 가입을 개인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회원 가입하는 메뉴는 정말 간단합니다. 개인의 이름과 그 다음에 이메일 그리고 패스워드까지만 입력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패스워드는 잘 기억해 주시고 입력하는 부분이 한 번만 입력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는 쇼라고 나와 있는 부분을 체크박스 체크하신 다음에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점검하는 부분 추천드립니다. 그래서 이베이는 먼저 이렇게 이름, 이메일, 패스워드만 입력을 해도 회원 가입은 완료가 됩니다. 이렇게 해서 완료를 진행하게 되면은 이베이에 자동으로 로그인 절차가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이베이 내에서 회원 가입은 완료가 됐는데 개인으로 가입했기 때문에 이 개인으로 가입한 계정을 우선은 판매 셀러로 변동 작업을 진행을 할 때 이베이는 페이오니아라고 하는 채널을 통해서 자금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받은 자금을 페이오니아에서 우리 이제 국내 또는 내에서 이용할 수 있는 통장으로 입금받는 방식이기 때문에 우선은 이베이 접속을 해서 페이오니아 연동하는 작업을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베이 접속한 이후에 먼저 연동하는 작업은 화면 버전에 따라 각자 다르게 나오시겠지만 공통적으로는 이베이 화면 내부에서 오른쪽 상단에 마이 이베이라고 나와 있는 부분에 마우스를 살짝 올리면은 클릭하지 않고 마우스를 올리면은 팝업이 나옵니다. 그래서 마이 이베이에 마우스를 올려 따라 나오는 팝업에서 밑에서 네 번째 줄에 있는 셀링이라고 나와 있는 버튼을 클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셀링 버튼을 이제 클릭을 하게 되면은 그 다음 절차로 바로 그 개인의 영문 주소를 입력하라고 나오는데 영문 주소 입력하는 화면이 각자 버전에 따라 달라질 텐데 지금 바로 주소 입력하세요라고 나오시는 분도 계실 거고 또는 영문 주소가 지금 안 나오는 경우도 있을 텐데 영문 주소는 제가 현장에 수업하다 보면은 각자 다른 시기에 접속이 되기 때문에 언젠가는 마지막 단계에서는 누구나 꼭 한 번은 이 영문 주소 입력하는 화면이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은 잘 기억해 놓으셨다가 영문 주소 입력을 하셔야 됩니다. 영문 주소 입력하는 부분을 제가 계속 강조하는 이유는 향후에 이베이에서 본인 확인을 진행하게 될 때 지금 입력한 주소에 현재 우리가 거주하는지에 대해서 본인 확인 절차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지금 주소는 반드시 정확하게 입력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주소를 입력을 하실 때는 국가명은 한 번 가입을 하고 난 이후에는 변경하기 어렵기 때문에 처음에 가입하는 출발 우리나라를 이제 여기 부분에다가 입력을 잘 찾아서 하셔야 되시고 지금 이제 우리 접속하는 국가명 찾아가지고 국가명 그 다음에 주소 추가 주소 시티 스테이트 그 다음에 그 우편번호까지 해서 우편번호까지 다 진행하신 이후에 회원 가입 절차를 완료를 진행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우선은 이베이 내에서 회원가입 절차를 진행하다 보면은 마이베이에서 아까 셀링 버튼에서 주소 입력이 나와서 입력해야 되는 분들은 입력을 하시고 지금 마이베이에 마우스 올렸더니 셀링에서 주소 입력하는 화면이 보이지 않는다라고 하시는 분은 아마 다시 메인 화면으로 들어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아마 주소 확인이 나오시는 분들은 주소를 입력하시면 되시고 향후에 진행하시다 주소가 나오면 앞서 보여드린 대로 정확하게 주소 입력을 하시되 우리가 이 주소지에 살고 있다라고 근거를 제시할 수 있는 우편물 청구서가 있는 주소로 꼭 입력을 하셔야지만 승인이 완료가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유의하셔서 주소 입력하는 부분까지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주소 입력까지 진행을 다 완료하신 분들은 다시 이베이 화면 안에서 EBAY라고 좌측 상단에 나와 있는 메뉴 나와 있는 그 로고 버튼 클릭하면은 지금 제가 화면에 보여드린 대로 메인 화면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우선은 메인 화면 접속을 하겠습니다. 메인 화면 접속을 진행을 하신 이후에 같이 실습을 할 때 같은 화면으로 보일 수 있게끔 먼저 셀러 허브를 설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셀러 허브는 우선은 상단에 보시면은 제가 빨간색 표시한 부분인 헬프 컨택이라고 나와 있는 부분으로 클릭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각 나라 언어로 자동 번역되신 분들은 영어로 보이지 않으실 텐데 실습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언어는 영어로 변경을 하고 진행을 하시는 게 더 편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헬프 컨택이라고 나와 있는 부분을 우선은 클릭을 하겠습니다. 헬프 컨택이라고 나와 있는 부분을 클릭을 하면은 앞서 보여드리는 화면처럼 이렇게 이베이 내에서 서치할 수 있는 메뉴가 보입니다. 그래서 문의사항을 남길 수 있는 메뉴가 확인이 되면은 메뉴 확인하는 내용 안에서 셀러 허브라고 입력을 하겠습니다. 셀러 허브라고 입력을 하게 되면은 자동으로 밑에 팝업으로 이렇게 셀러 허브를 클릭할 수 있는 파란색 버튼이 생성이 됩니다. 그래서 이 셀러 허브라고 나와 있는 부분을 클릭을 이제 하시면은 셀러 허브 파란색 버튼이 클릭이 되면은 바로 이렇게 모니터 화면으로 이제 스타트 유징 셀러 허브라고 하는 셀러 허브로 활성화시킬 수 있는 메뉴가 발생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마지막으로 스타트 유징 셀러 허브까지 누르면은 셀러 허브가 생성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 화면으로 접속을 하셔야 되는데 아마 셀러 허브가 형성이 되신 다음에는 제가 앞으로 이제 셀러 허브 접속을 할게요라고 하시면은 아까 보여드린 화면처럼 메인 화면에 접속하고 있을지라도 마이 이베이에서 셀링을 누르면은
지금 보여드리는 이 셀러허브 접속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셀러허브는 앞으로 우리가 상품 주문 내역을 확인을 하고 상품을 등록하고 그리고 마케팅에 대한 부분이라든지 이베이 판매자 관련 모든 정보에 대한 부분들을 이 셀러허브를 통해서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셀러허브를 우리가 개인 셀러로 가입을 했지만 전체적으로 다 가입하는 절차를 진행을 했고 앞으로는 이 셀러허브에서 상품 등록하는 부분에 대해서 실습을 하겠습니다. 실습하는 중간에 앞에 보이는 화면이 다르거나 제가 셀러허브로 접속하겠습니다 하면은 앞서 보여드리는 화면처럼 마이베이에서 셀링 접속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처럼 셀러업 접속하게 되신 다음에는 우선은 이제 메뉴를 보시면은 아마 메뉴가 처음에 오버뷰라고 나와 있는 부분과 그 다음에 이제 주문 내역과 리스팅이라고 나와 있는 부분이 보입니다. 여기에서 상품을 등록하는 절차를 제가 가입력으로 진행을 하게 되는데 그 이유는 페이오니아 연동하는 작업 안에서 개인 셀러들은 이렇게 가입력을 통해서 페이오니아 접속하는 연결하는 부분이 진행되기 때문에 우선은 우리가 개인 셀러이지만 판매자로 넘어가는 절차에 대해서 지금 가입력을 통해 이베이에 알려주는 작업을 진행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순서를 보여드리면은 우선은 리스팅이라고 나와 있는 이제 부분을 클릭을 하면은 팝업이 떠서 크리에이트 리스팅이라고 나와 있는 화면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리스팅스라고 나와 있는 메뉴를 먼저 클릭하신 이후에 좌측 파란색에 나와 있는 크리에이트 리스팅이라고 나와 있는 부분을 이제 클릭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클릭하고 나면은 지금처럼 상품명을 입력할 수 있는 바로 화면이 나오는데 이 화면에서 미리 준비하신 상품 이름을 입력을 하고 그 다음에 서치 버튼 누르도록 하겠습니다. 상품명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제가 앞서 영상에서 설명드렸듯이 상품명은 검색량이 높은 키워드들끼리 조합하는 방식으로 입력할 필요가 있다 말씀드렸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직접 등록하게 되는 이제 소품이라든지 공예품들은 결혼 선물이나 또는 집들이 선물과 같은 키워드가 들어갔을 때 검색량이 올라가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우리 아이템에 대한 이름을 입력을 하시되 그 아이템에 대한 이름을 추가 서브로 검색어를 높일 수 있는 추가 키워드를 입력하는 방법으로 상품명을 입력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입력된 상품명을 검색 버튼을 누르게 되면은 팝업이 뜹니다. 이 팝업이 뜨는 화면이 생기는데 처음에는 카테고리를 매칭할 수 있게끔 팝업이 뜹니다. 이베이 내에서는 카테고리가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카테고리는 제가 여러 이커머스를 운영을 하지만 카테고리는 중요한 부분인 게 수수료 책정을 할 때 카테고리에 따라서 수수료가 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베이 내에서도 뷰티 카테고리는 10% 또는 이제 도서 카테고리 5% 이런 식으로 카테고리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카테고리는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 아이템과 일치되는 카테고리로 선택을 하셔야 됩니다. 카테고리 선택을 하신 다음에는 그 다음에는 이제 아마 파인더 매치해서 우리 아이템과 비슷한 아이템들을 이베이가 추천을 해주는 기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은 추천하는 아이템들이 쭉 있는데 동일한 게 있으면은 그 아이템을 클릭하면 되지만 대부분의 아이템들은 동일한 게 없을 겁니다. 우리가 지금 창작한 아이템이기 때문에. 그래서 맨 하단에 나와 있는 이제 Continue Without Match라고 나와 있는 버튼을 클릭을 이제 하시면은 그 다음 페이지로 바로 우리 아이템에 대해서 새 제품이냐 중고이냐라고 물어보는 팝업이 뜹니다. 이베이는 중고 거래도 활발하게 이루어지는 매체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한 번 더 체크할 수 있도록 팝업이 뜨기 때문에 우리 아이템이 새로운 제품이다 라고 하면은 U라고 하는 부분을 체크를 하고 그 다음에 시작 버튼까지 누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베이는 등록을 하실 때 카테고리 그 다음에 제품에 대한 상태 이 두 가지의 팝업이 먼저 나오기 때문에 이 부분을 클릭을 하고 그 다음 버튼을 누르면은 이렇게 리스팅할 수 있는 본 화면 넘어가게 됩니다. 이 화면을 등록하는 이유는 페이오니아 연동을 하기 위한 가입력 단계이기 때문에 세부적인 내용들을 설명을 드리고 마지막 버튼으로 페이오니아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지금은 이제 등록하는 화면 접속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이베이 내에 등록하는 메뉴가 어떤 게 있는지 한 번씩 이제 마우스 내려가면서 쭉 보도록 하겠습니다.
됩니다. 처음에 사진을 입력하는 내용이 있고 상품 타이틀 입력하는 부분이 있고 아마 아래로 쭉 내리다 보면은 상세 페이지랑 배송에 관한 부분, 상품 금액에 관한 부분 쭉 있을 텐데 마우스를 맨 하단으로 쭉 내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마우스를 맨 하단으로 쭉 내리다 보면은 맨 하단에 이제 등록할 수 있는 리스트잇이라고 하는 버튼이 나오게 됩니다. 리스트잇 같은 경우에는 상품을 등록하는 마지막 단계인데 우선은 제가 제일 처음에 왜 마우스를 맨 밑으로 내려서 맨 하단에 나와 있는 부분을 처음에 항상 먼저 체크하라고 말씀드린 이유는 이베이는 한 달에 250개가 등록이 무료입니다. 근데 등록은 무료이지만 중간중간에 유료로 사용할 수 있는 추가 피가 발생될 수 있는 부가 서비스가 있습니다. 이 서비스는 우리가 입력을 하게 되면은 상품이 판매가 되지 않더라도 수수료를 납부해야 되기 때문에 항상 마지막에 이렇게 리스트 포 프리라고 나와 있는 등록 수수료가 무료라고 나와 있는 부분을 꼭 점검을 하셔야 됩니다. 이 부분은 처음에 한번 체크하시고 맨 마지막에 한 번 더 체크를 꼭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등록 수수료가 무료인지를 먼저 확인을 하시고 그 다음에 항상 등록 준비를 할 때 체크하는 1번 리스트 포 프리 그리고 두 번째 체크해야 되는 부분이 마우스를 중간으로 쭉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제 프라이싱이라고 나와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중간으로 쭉 올리다 보면은 이베이는 상품을 등록하는 방법이 포맷 부분이 옥션이랑 바이나우 두 가지로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등록하는 부분이 이제 경매 스타일로 등록할 건지 또는 바이나우 고정가로 할 건지를 먼저 고를 수가 있는데 제가 처음부터 왜 경매로 할지 고정가로 할지를 먼저 선택을 하도록 설명드리는 이유는 경매라는 방식으로 등록하게 되는 경우랑 고정가인 경우랑 위에 보여지는 아이템에 대한 필수 정보 확인 내용들이 달라지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향후에 옵션이라고 하는 기능을 써서 우리 아이템을 빨간색, 파란색을 고를 수 있게 하겠다라고 하면은 지금 선택한 포맷이 경매 방식인 경우에는 베리에이션이라고 하는 화면이 보이지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신규 등록할 때 제일 먼저 체크하시는 부분이 무료 등록인지 그리고 두 번째는 포맷이 경매인지 선택하셔야 됩니다. 지금은 빠른 등록을 위해서 경매로 선택하겠습니다. 선택을 경매로 진행하신 이후에 세 번째 체크해야 되는 부분은 마우스 조금 올리면은 위에 카테고리라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카테고리라고 나와 있는 부분도 선택을 하셔야 되는데 카테고리는 아까 우리가 처음에 팝업으로 확인하고 접속을 했는데 혹시 중간에 카테고리가 잘못되었다, 변경해야 된다라고 하면은 여기서 변경할 필요가 있는데 카테고리는 제가 처음부터 한 번 더 체크하시라고 말씀드리는 게 수수료율도 물론 영향이 있지만 하단에 보이는 아이템에 대한 상품 정보 관련된 부분들이 카테고리를 중간에 변경하게 되면은 입력한 모든 내용들이 다 리셋되게 됩니다. 삭제됩니다. 그래서 두 번 입력해야 되는 사례가 발생되기 때문에 항상 카테고리는 우리 아이템과 맞는 카테고리를 초반에 꼭 한 번 더 체크하셔야지만 다시 입력하는 경우가 없습니다. 카테고리를 선택을 해주시고 변경을 하실 분들은 이제 수정하는 버튼을 클릭을 하면은 카테고리 옵션이 활성화가 되는데 여기 주의하실 부분이 카테고리는 우리는 무료로 등록하는 경우에는 한 번만 입력합니다. 그래서 카테고리 첫 번째 내용만 입력하셔야 되는데 실수로 세컨 카테고리 입력을 하시게 되면은 수수료가 부과됩니다. 이 부분은 제가 현장 수업을 할 때 많이 할 수 있는 실수이기 때문에 반드시 카테고리는 한 번만 입력을 한다라고 꼭 기억해 주시고 세컨 카테고리가 입력되지 않도록 주의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해서 카테고리까지 입력을 하게 되면은 본격적으로 상품을 등록하는 실습을 할 텐데 우선은 제일 처음에 등록하는 내용 중에 하나가 아이템에 대한 타이틀을 입력하게 됩니다. 타이틀은 80자까지 입력 가능하고 앞서 설명드린 대로 우리 아이템에 대한 타이틀은 추가적으로 키워드 검색을 통해서 검색량이 올라갈 수 있는 키워드와 결합하는 방식으로 진행을 하셔야 됩니다. 카테고리에 맞춰가지고 상품 이름을 지금 작성을 하시다 보면은 대문자, 소문자를 써야 될지 특수문자 써야 될지 고민되실 텐데 대소문자는 구분이 없지만 되도록이면은 소문자 중심으로 진행을 하시고 특수문자는 최대한 자제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하단에 저와 화면이 다를 수도 있는데 볼드 타이틀이랑 서브 타이틀이라고 나와 있는 부분이 있는데 이 화면이 보이지 않는다라고 하시는 분은 타이틀 위에 시 타이틀 옵션 부분을 클릭을 하면은 설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다만 여기 주의하실 점이 볼드 타이틀이랑 서브 타이틀은 추가 수수료가 부과됩니다. 그래서 수수료가 부과되지 않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작성하는 제가 표시한 빨간색 항목인 아이템 타이틀에 대해서만 작성을 하셔야 됩니다. 상품 타이틀을 작성을 진행한 이후에 이제 상품 사진을 입력을 하겠습니다. 상품 사진은 24장까지 등록이 가능하고 여기서 주의하실 점이 상위 노출 로직을 봤을 때 저희는 첫 번째 상품 타이틀에 들어가는 키워드가 중요하다. 두 번째는 지금 우리가 업로드하는 사진이 중요합니다. 이 사진에 관한 부분은 사실 정확한 노출 로직은 아니지만 테스트를 해본 결과 등록하는 사진을 다른 이름 저장을 하실 때 저장하는 사진에 들어가 있는 이름에 키워드가 노출이 되면은 노출 순위가 올라가는 사례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포토를 선택을 하실 때 다시 한번 저장을 새로 하시는 대신 저장하는 이름에 키워드가 들어가는 이름으로 저장을 하시면은 노출이 올라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사진은 한 장만 첨부하게 되면은 노출 순위가 뒤로 밀리기 때문에 사진은 저는 최소한 6장 이상은 등록 추천드립니다. 사진은 6장 이상, 24장 이하로 등록할 수가 있고 500픽셀 이상으로 등록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포토 부분은 이렇게 24장까지 가능하다. 픽셀은 500픽셀 이상이다 라는 부분을 찾아 등록하시고 마찬가지로 하단에 보시면은 갤러리 플러스라고 해서 추가 수수료가 부과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도 체크하지 않도록 꼭 주의하셔야 됩니다. 상품 타이틀과 포토 부분을 입력을 하시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 아이템에 대한 기본 정보사항을 입력하게 됩니다. 기본 정보사항을 입력하는 부분은 상위 노출 로직에 맞춰서 분석해 본 결과 여기에 들어가 있는 항목은 키워드가 노출되는지를 보았을 때 오히려 여기에 노출되는 키워드보다는 등록하는 개수에 따라 노출 순위가 바뀌는 부분을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브랜드나 타입이나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입력한 카테고리에 따라 달라지는 메뉴이기 때문에 일치되는 카테고리에 따라서 보여지는 메뉴가 달라지고 그리고 최대한 질문 내용에 맞춰서 빠진 내용들이 없도록 작성을 하셔야 됩니다. 이런 식으로 브랜드 타입 그 외에 아이템에 대한 정보를 입력을 하실 때에는 빠지는 내용들이 없도록 입력하시고 혹시 빈칸이 된다라고 하면 어쩔 수 없지만 최대한 내용들은 정성스럽게 직접 타이핑 작성하셔서 입력하시게 되면은 상품에 대한 기본 정보에 대한 내용에 따라서 입력 개수가 충족이 되게 되면 노출 순위가 상위로 업로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주의하셔야 되시고 이렇게 해서 아이템에 대한 기본 정보 내용을 작성을 이제 다 하신 이후에는 그 다음에는 상세 페이지를 입력할 수가 있습니다. 상세 페이지는 저도 여러 가지 테스트를 해봤을 때 결국은 우리가 상위 노출 로직이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디스크립션이라고 나와 있는 부분에 키워드 중심으로 입력을 했을 때 노출이 올라가는가 라고 하는 질문 맞춰서 테스트를 해본 결과 디스크립션은 키워드 중심보다는 글자 수가 영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500자 이상의 글자 수에 맞춰서 아이템에 대한 기본 정보 내용들을 입력을 하시고 수업을 했을 때 저 같은 경우에는 아이템에 대한 기본 내용들 입력을 하시고 추가적으로 아이템에 대한 이제 지급 방법이라든지 쇼핑 방법이나 리턴 방법이나 컨택하는 부분이나 그리고 추가적으로 필수로 입력해야 되는 부분이 세관을 통관했을 때 발생하는 관세는 바이어 부담이라고 꼭 입력을 하셔야 됩니다. 그 이유가 이베이는 전 세계로 보낼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각 국가별로 세관 통과했을 때 발생하는 관세가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미리 바이어 부담이라고 명시해 놓으셔야지 향후에 분쟁이 생겼을 때 이베이가 우리 편을 들어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들을 반복되는 기본 정보에 대한 내용들을 디스크립션에 템플릿을 만들어 입력을 하시게 되면은 향후에 이베이 등록할 때마다 자동으로 템플릿이 불러오기 때문에 쉽게 디스크립션을 입력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디스크립션이라고 나와 있는 상세 페이지를 간단하게 글자 수만 채워라 라고 설명드리는 이유는 이베이는 모바일로 구매하는 일이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핸드폰으로 이베이 앱을 통해서 구매하는 사람들은
핸드폰으로 구매해 본 경험이 있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상품 사진과 제목과 아이템에 대한 정보를 보고 바로 구매를 누르지 디스크립션이라는 부분은 따로 버튼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상세 페이지 보기를 클릭해서 구입하는 일이 높진 않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내용만 쓰시되 우리가 표현하고자 하는 아이템에 대한 기본 정보들은 모두 앞서 설명드린 사진에 표현을 하셔야지만 그 사진을 보고 결제가 이루어집니다. 그러니까 상세 페이지에 들어가는 내용들은 포토로 표현을 해야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아이템에 대한 디스크립션 부분 활용하시고 여기서 팁을 드리자면은 위에 Show HTML 코드라고 나와 있는데 HTML 코드를 가지고 와서 사진을 넣을 수 있는 기능은 있지만 전 세계를 타겟으로 하기 때문에 인터넷이 빠른 나라가 많지가 않습니다, 사실. 그래서 해외를 갔을 때 사진 로딩하는 시간이 너무 걸려서 다운되는 사례가 많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HTML 코드를 쓰기보다는 직접 타이핑한 상세 페이지를 추천을 드립니다. 이렇게 진행하시면 되시고 그 다음에 프라이싱이라고 나와 있는 부분 넘어가겠습니다. 프라이싱은 제가 처음에 앞서서 포맷을 옥션으로 할지 바이나로 할지 두 가지를 선택해 보시라고 말씀드렸었는데 우선은 경매라고 하는 방식 선택하겠습니다. 경매라는 방식으로 하다 보면은 아이템에 대해서 우선은 경매라고 하는 이제 부분이 생기고 그 옆에 친절하게 이베이는 이베이 내에서 우리가 선택한 상품 타이틀을 자동으로 분석해서 다른 셀러들이 90일 동안에 판매된 솔드 리스팅 중에서 얼마에 판매했는지를 가이드를 제시하는 이제 부분이 이베이에 있습니다. 그래서 시밀러 리스팅스를 클릭해서 이제 다양한 그 금액들을 확인을 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이제 이베이에서는 경매 기간을 3일, 5일, 7일, 10일 선택할 수가 있는데 여기에서 저는 5일 또는 7일 추천드립니다. 그 이유가 3일로 진행하게 되면은 수수료가 부과되는 유료 서비스가 되고 10일로 하게 되면은 너무 길어지기 때문에 비딩률이 확실히 참여가 떨어집니다. 그래서 5일 또는 7일을 선택해가지고 진행하는 부분 추천드립니다. 이렇게 해서 5일 또는 7일로 입력을 하시면 되시고 경매를 진행을 하다 보면은 이렇게 경매를 시작하는 금액과 즉시 구매가를 입력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경매로 들어가는 경우에는 스타팅 비즈와 바이나우 금액이 있고 그 다음에 리저벌 프라이스라고 하는 세 가지 항목이 있는데 여기에서 우선은 시작가와 즉시 구매가 이 두 가지에 대해서만 입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매를 시작하는 금액은 이따가 입력하는 배송료를 제외한 우리가 판매하고 싶은 시작하는 금액을 입력을 하시되 수수료 15%를 생각한 금액으로 처음 경매 비딩가를 정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경매 시작가를 입력을 이제 하시고 난 다음에 바이나우 같은 경우에는 옵션 기능이긴 한데 이 기능은 무료입니다. 이 기능은 우리가 예를 들어서 60불에 7일 동안 경매를 하겠다라고 진행을 했습니다. 진행을 하는데 비딩이 참여가 잘 되다 보니까 100.09불에 낙찰이 되기 전에 이미 우리가 적은 금액이 도달됐습니다. 그러면은 경매 기간이 아직 남아 있어도 우리가 입력한 최고 금액까지 도달하게 되면은 종료가 되고 그 마지막으로 입력한 사람한테 낙찰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즉시 구매할 수 있는 최고 금액을 입력할 수가 있습니다. 이 부분까지 30% 이상이라고 하는 항목으로 입력하시면 되시고 그리고 제가 밑에 아까 리저벌 프라이스라는 부분은 입력하지 마세요라고 했는데 이 부분은 이베이 등록하는 이 화면 중에 가장 비싼 수수료가 들어가는 부분입니다. 우리가 경매를 시작했을 때 예를 들어서 60불에 했는데 낙찰가가 60일이다. 입력을 60일 하시면은 낙찰이 되더라도 이 금액 이하로는 팔지 않겠어요라는 의미이기 때문에 가장 비싼 자리이기 때문에 저는 이 자리를 입력하는 것보다 오히려 시작하는 금액을 잘 고려해 시작하는 추천드립니다. 이렇게 해서 입력을 하신 다음에는 수량이 있는데 수량은 경매는 자동으로 한 건을 가지고 우리가 비딩이 되기 때문에 수량은 자동으로 1로 책정이 됩니다. 그렇게 해서 1로 책정을 자동으로 되어 있는지 확인을 하시면 되시고 그 다음에 이제 배송에 대한 부분을 진행하겠습니다. 아마 현지에 있는 우체국을 통해서 배송을 대부분 하실 텐데 또는 우체국 외에도 페덱스나 DHL 같은
특송사를 계약을 하시는 분들 계실 겁니다. 그래서 각 계약한 페덱스나 DHL 요율 보시면서 입력하시면 되는데, 기본적으로는 대부분 다 이제 각 국가에 있는 그 우체국을 통해 진행하실 텐데, 도메스틱 쇼핑이라고 나와 있는 메뉴가 보입니다. 이 도메스틱 쇼핑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가입한 이베이 채널이 ebay.com입니다. 그래서 도메스틱 쇼핑은 이베이에서 미국으로 보내는 미국 배송에 대한 것만 표시를 합니다. 그래서 도메스틱은 이제 코스 타입은 미국으로 보내는 제품이기 때문에 플랫레이트라고 해가지고 같은 금액으로 입력하겠다라고 나와 있는 메뉴를 선택을 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그 국내 배송이라고 나와 있는 부분 클릭하신 다음에 추가 배송이라고 나와 있는 버튼을 클릭을 하면은 팝업이 뜹니다. 이 팝업에서 선택을 잘 하셔야 되는데, 여기에서는 선택하는 방법이 두 가지, 세 가지가 있는데, 우선은 이코노미 쇼핑 프롬 아웃사이드 US라고 나와 있는 배송 테이블이 반드시 들어가야지 우리가 입력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코노미나 스탠다드나 익스프레스 세 가지 부분이 있는데, 서치하셔가지고 프롬 아웃사이드 US라고 나와 있는 배송을 선택을 반드시 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선택하시면은, 저는 세 가지 입력을 했는데 도메스틱 안에서 우선은 프롬 아웃사이드 US를 저는 세 가지를 입력을 했고, 세 가지를 입력하는 이유는 제가 계약한 업체가 세 곳이기 때문에 세 곳을 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한 곳만 하시는 분들은 이 중에서 하나만 입력하면 되는데, 차이점은 이코노미로 보내는 경우에는 배송료가 저렴합니다. 그 대신 배송 기일이 11일에서 23일 정도까지 보낼 수 있는 기일입니다. 스탠다드는 5일 또는 10일까지 보낼 수 있는 기일이고, 익스프레스는 특송사를 보내는 경우이기 때문에 4일까지 배송을 보내셔야 됩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페덱스나 DHL 같은 익스프레스 서비스 같은 경우에는 지금처럼 4일 이내 배송으로 입력하실 수가 있고, 우체국 같은 경우에는 아마 23일까지 보내실 수가 있으실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세 가지를 저는 열어서 입력을 하고 있습니다. 세 가지 입력을 하실 때 각 배송 방법에 따라서 바이어들이 선택해서 지불할 수 있는 배송 금액을 입력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도메스틱 쇼핑 같은 경우에는 미국으로 보내는 금액이라 앞에 보여드리는 금액은 제가 0.5kg, 그러니까 500g으로 설정한 금액입니다, 사실. 그래서 500g 보냈을 경우에 이제 한국에서 보내는 경우에는 이코노미 같은 경우에는 15불 정도 입력할 수가 있고, 스탠다드 25불, 그 다음에 페덱스로 보내는 경우에 35불로 입력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배송 금액을 이제 입력하는 부분을 이제 진행을 하시면 되시고, 그 다음에 이제 향후에 바이나우로 입력하신다라고 하면은 지금처럼 금액이 추가 금액이 생성될 수가 있습니다. 이 부분은 미리 이제 기억하셔야 되는 게, 경매는 한 개 제품을 등록하는 경우이기 때문에 이제 한 개 제품에 대한 금액이지만, 향후에 재고가 여러 개 있는 상품을 등록하시는 경우에는 한 개 제품에 대한 금액 입력하시게 되면은 합배송했을 때 무게가 차이 납니다. 그러니까 추가 배송료에 대한 코스트가 입력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재고에 따라 재고가 2개 이상인 경우에는 배송하는 금액이 추가적으로 이렇게 보일 수가 있다라고 이제 보시면서 추가 배송에 대한 부분들을 입력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단으로 내려서 보면은 전 세계 배송에 대한 부분이 보입니다. 아마 처음에 설정하신 분들은 전 세계 배송에 대한 인터넷 쇼핑이라고 하는 부분에 메뉴가 없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쇼핑이라고 나와 있는 부분 오른쪽에 옵션 기능을 활성화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 옵션 기능을 열어서 보면은 옵션 기능 밑에 전 세계 배송에 대한 부분이랑 그 다음에 배송 제외국가 부분을 활성화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전 세계 배송에 대한 부분을 활성화를 시키게 되면은 앞서 보이는 이미지처럼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미국으로 보내는 경우 외에 미국을 제외한 전 세계로 발송하는 경우에 대한 배송료에 대한 부분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 세계로 보내는 부분이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코스 타입은 플랫레이트를 선택을 해주시고, 그리고 배송 테이블을 저는 세 가지를 만들어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Add 서비스 버튼 눌러서 클릭을 하면은 앞서 보여드린 거와 동일하게 팝업이 뜹니다. 이 팝업이 뜨면은 이 팝업 안에서 저는 우선은 스탠다드 관련된 부분과 익스펙 부분 그리고 이코노미 세 가지를 고르는데, 세 가지 다 도메스틱처럼 배송 기일에 따라 달라지는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배송 기일에 맞춰가지고 배송사 세 개를 선택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선택을 진행을 이제 하시면은
또 마찬가지로 배송에 대한 금액을 입력을 하실 수가 있는데 이코노미는 저는 우체국으로 보내는 배송 금액 중에서도 20일 걸리는 배송 기일, 스탠다드는 이제 우체국 내에서도 약간 빠른 금액 보내는 부분이고 마지막에 보이는 익스프 같은 경우에는 저는 페덱스를 했기 때문에 페덱스로 보내는 금액으로 입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은 전 세계를 타겟으로 각 나라별로 배송을 입력할 수가 있는데 여기서 주의하실 점이 저 같은 경우에는 한국에서는 배송을 보낼 때 모든 전 세계 나라들이 다 같은 요율로 배송을 보내진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싱가포르로 보내는 경우에 1kg로 보낸다고 하면은 우체국에서는 18,000원의 배송료가 나오는데 페덱스는 13,000원 나옵니다. 또는 우체국 내에 저렴한 K팩이라고 하는 배송 방법은 2만 원 나옵니다. 그래서 이 정도 금액이 나오는데 막상 유럽으로 가게 되면은 3만 원 넘어갑니다. 그래서 미국 외에 국가별로 배송료를 책정을 해서 테이블표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이 테이블표는 지금 하단에 보시면은 레이 테이블이라고 나와 있는 부분이 있는데 전 이런 식으로 우체국 기준 테이블, 페덱스 기준 테이블 해서 오른쪽에 점점점 세로로 나와 있는 부분을 클릭을 해서 각 나라별로 무게에 맞춰서 배송료를 다 분리시킨 작업을 전 합니다. 이렇게 해서 배송을 입력을 할 때 제가 미리 만들어 놓은 각 국가별로 배송하는 금액에 맞춘 테이블로 적용하게 됩니다. 이 테이블표는 이제 우리가 계약한 요율이 달라지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요율표에 맞춰서 테이블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배송 테이블까지 다 완료를 진행을 이제 하시게 되면은 그 다음에 이제 하단으로 내리면은 가장 중요한 부분인 아이템에 대한 로케이션을 변경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연필 표시라고 나와 있는 부분을 클릭을 하면은 팝업이 뜨는데 이 팝업에서 먼저 맨 위에 있는 핸들링 타임이 나와 있습니다. 이 핸들링 타임 같은 경우에는 저는 핸들링 타임은 배송 준비 기간이라고 나와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주문이 들어온 이후에 우리가 배송을 준비하는 기간이라서 이베이는 핸들링 타임에 따라서 상위 노출 로직을 변경하겠다라고 합니다. 마찬가지로 저도 핸들링 타임을 하루도 해보고 이틀도 하고 3일도 해봤는데 3일이 되게 되면은 상위 노출 로직에 따라서 순서가 뒤로 많이 밀립니다. 그래서 하루 또는 이틀로 진행하시는 분 추천드리고 사실 핸들링 타임은 이틀로 진행하시는 게 아마 나중에 이제 배송 지연이라고 하는 이슈로 또 등급이 탈락될 수 있기 때문에 원데이는 굉장히 바쁘게 움직여야 되기 때문에 핸들링 타임은 저는 이틀을 추천드립니다. 이렇게 해서 배송 기일을 이틀로 하시는데 이틀로 준비를 하시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아이템에 대한 로케이션 입력을 하실 때 배송 출발지인 이제 우리 국가를 입력을 찾아서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스테이트 시티 입력을 하시면은 우리가 배송 출발하는 지역으로 표시가 되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배송 준비 기간 맞춰가지고 진행을 하시고 그리고 또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가 리턴에 대한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반품에 대한 규정이 있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도메스틱 같은 경우에는 미국으로 주문한 건들에 대한 리턴이고 전 세계 리턴을 구분되어 있는데 리턴에 대한 부분에 따라서 이베이에서는 상위 노출 로직을 병행하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반송에 대한 부분은 우리가 추가적으로 반송비에 대한 클레임이 제기될 수 있는 굉장히 민감한 부분입니다. 저는 그래서 미국 창고에 두고 전 세계로 보내는 아이템들은 도메스틱에 대해서만 프리 리턴을 받고 나머지는 다 리턴을 바이어 부담으로 입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각자 셀러분들 스타일이기 때문에 이거는 진행을 해보시면서 하시고 저랑 수업하시는 분들은 식품하시는 분들은 대부분 리턴을 받지 않겠다라고 하시는 분도 계십니다. 그래서 리턴이라고 하는 부분은 정책상 설정해서 셀러 부담으로 했을 때 노출 순위가 올라가는 부분은 맞지만 우리가 그 부분 때문에 다른 리스크가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는 이제 클레임이라든지 이런 제기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추천드리는 방법은 리턴을 받되 바이어 부담을 받는 부분으로 세팅하는 부분을 추천을 드립니다. 이렇게 해서 리턴하는 부분을 설정하시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제 배송 재국가 입력을 하는 칸이 이베이에 있습니다. 앞서서 배송 테이블을 만들 때는 전 세계로 보낼 수 있는 내용으로 우리가 입력을 했지만 전 세계로 갈 수 없는 나라들이 있습니다. 현재 전쟁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슈가 있어서 배송할 수가 없는 나라들이다 하는 경우에는 이렇게 배송 재국가 입력하실 수가 있고, 그리고 각 국가들별로 통관이 안 되는 제품들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화장품 같은 경우에는 지금 멕시코나 그다음에 이탈리아, 스페인은 배송이 불가 지역입니다. 이런 나라들이다 하면은 배송 재국가 입력할 수가 있어서 이 부분은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제 전 세계 배송 가능하지만 앞에 나와 있는 이제 버튼을 클릭을 하면은 팝업이 뜨고, 이 팝업을 보시면은 도메스틱은 미국이기 때문에 우선은 APO나 FPO 관련된 이 지역들은 미군 부대 특수 지역입니다. 그래서 대부분 국가에서 우체국으로 보내는 경우에는 미군 부대의 특수 지역은 배송이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배송 재국가 선택을 하셔야 되시고, 그리고 PO박스라고 맨 하단에 있는데 정확한 주소지가 아닌 PO박스도 배송 제외하겠다라고 입력을 하시는 게 배송에 대한 이슈를 이제 우리가 클레임을 줄일 수 있으시고, 그리고 전 세계 관련된 부분들도 클릭을 해서 세부적으로 들어가서 각 국가들만 체크를 하시면 됩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클레임이 많은 나라들이라든지 또는 통관하기 어려운 나라들은 다 제외를 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159개에 배송할 수는 있지만 제외 국가를 선택하시고, 그리고 전쟁이라든지 이런 이슈가 있다고 하면은 마찬가지로 선택을 하셔가지고 제외를 하게 되면은 그 국가에서 이베이 접속을 했을 때 우리 상품들이 보이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그 국가로 주문이 들어왔을 때 입력이 안 되기 때문에 마지막 화면에서 한 번 더 배송을 제외시킬 수가 있습니다. 여기까지 해서 이제 모두 입력을 빠지는 부분 없이 진행하셨으면은 다시 한번 등록하는 방법이 우리가 무료로 등록했는지를 한 번 더 체크를 하시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리스트잇이라고 하는 버튼을 클릭하겠습니다. 상품 등록하는 버튼을 이제 클릭을 하시게 되면은 그 다음에 아까 페이온이 연동하기 위한 작업을 말씀드렸는데, 페이온 연동하기 위한 어카운트 셋업할 수 있는 내용이 뜹니다. 그래서 페이오니아 계정 연동하기 위한 내용이 뜨게 되면은 아마 이 작업에서 다시 한번 로그인 해라, 또는 이제 퍼즐을 맞춰라, 또는 그 비번을 맞춰라, 이런 식으로 이런 에러가 발생됩니다. 그럼 다시 한번 로그인 하시거나 또는 본인이 맞다라고 하는 퍼즐 맞추거나 이런 걸 통해서 진행하셔야 되고, 또는 이 단계에서 갑자기 영문 주소 입력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각자 맞춰서 접속하셔서 진행하신 이후에 다시 이 화면에 넘어오시면은 이 화면에서 이제 연동하는 작업을 시작하겠습니다. 시작하는 버튼을 클릭을 하시면은 그 다음 스텝으로는 이제 본인인지 아닌지 확인하기 위한 개인 연락처를 입력하고 문자를 받아서 본인이라고 하는 부분을 증명하는 단계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페이오 연동하는 작업을 하기 위해서는 텍스미 또는 콜미 눌러서 전화로 받던지 또는 문자를 받는 작업을 통해서 본인이라고 할 수 있는 인증번호를 입력을 진행을 하시면 됩니다. 문자는 보통은 5분 이내에 발송되기 때문에 기다리셨다가 입력하시고, 해외에서 미국에서는 문자이기 때문에 해외 문자 차단한 연락처들은 모두 해결하셔가지고 문자 입력까지 진행을 하시면 됩니다. 네, 그래서 페이오니아 계정 연동할 수 있게 화면이 나오면은 여기서 페이오니아 계정이 이미 있으신 분은 Yes 사인 누르면 되는데, 이베이를 개인으로 가입하는 경우에는 페이오니아도 개인으로 가입하셔야 되고, 이베이를 사업자로 가입하는 경우에는 페이오니아 사업자를 가입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선은 이제 우리가 개인으로 가입했기 때문에 페이오니아는 새로 신규로 가입해야 되기 때문에 No Create 버튼 눌러서 페이오니아 가입할 수 있는 화면이 자동으로 움직이게 됩니다. 클릭하면은 바로 이렇게 페이오니아 가입할 수 있는 화면이 나오게 되는데, 여기에서 페이오니아는 영문으로만 입력이 가능합니다. 각 나라 언어로 번역된 게 보일지라도 답변은 반드시 영문으로 입력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해서 영문으로 체크를 하신 다음에 페이오니아를 화면에 보이신 것처럼 이제 개인으로 인디비주얼로 가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개인으로 가입하는 경우에는 페이오니아는 각각 이제 신규 가입하는 부분으로 진행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하단에 우리 이름, 성, 이메일 주소, 생년월일 입력하는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도 반드시 영문으로 변경하셔서 작성을 해주셔야 됩니다.
여기서 작성하는 이메일 주소는 향후에 페이오니아에 접속하게 되는 우리 아이디가 되기 때문에 잘 기억하셨다가 진행하시고 이베이에 가입한 아이디와 동일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래서 페이오니아 관련된 이메일 주소 입력하시고 한 번 더 입력하시고 생년월일까지 입력을 하신 다음에 페이오니아 내에서 다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다음으로 넘어가는 이후에 가장 이제 중요한 부분인데 주소 입력하는 화면이 있습니다. 이베이랑 페이오니아는 실제로 우리가 실거주지에 거주하고 있는지를 통해서 본인 확인하는 절차가 들어가기 때문에 이 화면에서 주소를 입력하실 때 실제로 이 거주지에 살고 있다라고 하는 증명할 수 있는 서류가 있는 주소지를 입력하셔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공과금 고지서라든지 또는 신용카드 명세서라든지 또는 집 계약서라든지 이제 이런 부분을 통해 증명할 수 있기 때문에 내 이름과 주소지가 나와 있는 서류와 동일하게 연락처를 입력하시는 부분이 핵심입니다. 그리고 현장에서는 지금 어드레스 라인 1이라고 나와 있는 부분에 주소 길이가 너무 길다 그러면은 페이오니아와 이베이 연동하는 작업에 에러가 발생이 됩니다. 반드시 그래서 주소 라인이라고 나와 있는 어드레스 라인 나와 있는 원이랑 그 다음에 시티라고 나와 있는 부분을 분리해서 주소를 분산시켜서 입력하셔서 글자 수 초과로 인한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주소 라인과 주소 라인 2, 시티 부분을 잘 분리해서 입력을 하셔야 되시고 우리가 증명할 수 있는 서류와 동일한 주소지를 입력하셔야 됩니다. 여기에서 우편번호까지 집 코드까지 입력하신 다음에 특수문자는 불가입니다. 잘 입력하시면 되시고 그 다음에 이제 모바일 넘버 관련해서 이제 인증번호를 받는 작업이 필요한데 우리가 입력한 이 페이오니아를 통해서 인증번호 부분들은 아마 이제 한 5분 이내로 인증번호가 오기 때문에 번호를 입력하시고 반드시 밑에 샌드 코드를 입력하셔야지만 인증번호가 옵니다. 인증번호까지 받으신 다음에 핀번호를 입력을 하시면은 또 다음 스텝 넘어가게 됩니다. 그 다음 스텝으로는 이제 비밀번호를 이제 입력을 하시는데 비밀번호는 총 2번 입력하시게 되고 여기 주의하실 점이 그 다음에 우리의 본인 확인을 위한 질문 답변을 입력하시는데 페이오니아는 향후에 로그인을 진행을 할 때 지금 우리가 입력한 질문 선택한 내용과 답변이 한 번 더 일치해야지만 승인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가입 절차 진행하시면서 내가 선택한 질문이 뭐였는지 기억 못 하시면은 로그인이 안 되기 때문에 반드시 질문 답변을 입력하신 다음에 캡처를 꼭 해 놓으셔야 됩니다. 네, 그래서 패스워드, 질문 답변 반드시 입력하시고 그 다음에 우리 나라 입력을 하시고 그리고 나서 이제 여권 번호라든지 또는 아이디 넘버를 입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보여드리는 이제 국가는 제가 다 한국어로 되어 있지만 현지에 있는 분들은 각 나라 국가에 맞춰가지고 입력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제가 한국에서 수업을 할 때에도 한국에 있는 유학생분들은 본인들의 나라를 입력하고 가입을 했는데 다 문제 없었습니다. 그래서 각 국가에 맞춰서 본인 나라에 맞춰가지고 입력하시고 여권 번호로 입력하시는 게 승인이 빠릅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각 나라의 언어에 맞는 로컬 랭귀지로 이름을 작성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성이랑 이름 작성하실 때 영문으로 쓰는 게 아니라 로컬 랭귀지로 작성하시는 부분으로 이름을 쓰시고 나면은 이제 마지막 페이지 넘어가게 됩니다. 마지막 페이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우리가 페이오니아로 자금 받게 되면은 받은 자금들을 우리의 통장으로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 통장에 대한 넘버를 작성하는 부분으로 이제 진행되게 됩니다. 그래서 먼저 이제 뱅크 어카운트 관련해서 은행명 작성하시고 그 다음에 은행명 밑에는 예금주가 나오는데 예금주는 주의하실 점이 우리 이제 통장에 나와 있는 예금주가 각 나라의 언어로 되어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 나라에 맞는 언어로 예금주를 입력하십니다. 그래서 로컬 랭귀지로 예금주 입력하시고 그 다음에 자동으로 영문 랭귀지는 표시가 될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아이디 넘버 입력하시고 마지막으로 계좌번호까지 입력하신 다음에 이제 하단에 동의 버튼을 2가지 눌러주면은 페이오니아 가입은 우선은 50%는 완료가 됩니다. 자동으로 페이오니아 화면이 넘어가면서 로그인이 되면서 기다리시고 난 다음에 이베이 화면 넘어갑니다. 그래서 이 절차에 다른 화면이 클릭하게 되면은 중간 연동이 끊기기 때문에 잠시 기다려 주시고 지금 보이는 이 넘버까지 나오도록 기다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화면까지 접속하게 되면은 아마 이 화면 안에서 그 다음에 이제 그 확인 버튼까지 누르게 되면은 이렇게 크레딧 카드 넘버 입력하라라고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베이 내에서도 신용카드 넘버를 한번 입력하셔야 되는데, 신용카드 넘버는 이제 신용카드 비자 마스터 중 가능하고, 그리고 결제가 되는 건 아닙니다. 결제가 일불이 되더라도 바로 승인 취소가 됩니다. 그래서 걱정하지 마시고 카드 넘버를 입력하시는데 반드시 비자 마스터만 가능하기 때문에 확인하셔야 되고, 그리고 해외 결제가 가능한 카드만 가능합니다. 그렇게 해서 카드 넘버랑 그 다음에 유효기간이라든지 카드 이제 세 가지 시큐리티 코드 입력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카드에 나와 있는 영문 이름 입력하시면 되는데, 여기서 많이 현장 실수하시는 분들이 펄스네임과 라스트네임 입력하실 때 글자가 입력 안 된다 하시는 분 계시는데, 여기도 마찬가지로 반드시 영문으로만 입력하셔야 됩니다. 영문 번역하시면은 입력이 됩니다. 그리고 이 화면에서 아마 하단에 주소가 아직 입력이 안 되신 분들은 반드시 이 화면에서 주소까지 완료해야지만 연동하는 작업에 문제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화면에서 카드 넘버라든지 주소 내용 한 번 더 마지막으로 체크하시고 입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화면까지 맞춰가지고 이제 입력을 진행을 다 하시고 난 다음에는 아마 앞서서 지금 이미 이 화면이 미리 보여서 완료 버튼 누른 분도 계시고 지금 이 화면이 나온 분도 계십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나오는 어드레스랑 우리 이름들 확인해 보시고, 여기에서 보이는 이 우리 프로필 관련된 부분들은 방금 우리가 입력했던 페이오니아의 정보를 가지고 연동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페이오니아 어카운트에 나와 있는 내용에 주소 라인이 너무 길다, 그럼 여기서 에러가 발생됩니다. 그래서 이 화면 안에서 예를 들어서 발생된 에러가 있다 하신 분들은 다시 페이오니아 로그인 하셔서 페이오니아의 프로필에서 어드레스를 수정하신 다음에 1시간 정도 이후에 이 작업을 진행하시면은 자동 반영되면서 운영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페이오니아 가입할 때부터 주소에서 발생될 수 있는 에러 때문에 주소 라인들은 글자 수에 맞춰서 나눠서 입력을 꼭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한 번 더 체크하신 다음에 확인 버튼까지 이제 진행하시면은 마지막으로 이제 이베이와 페이온이 연동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확인할 수 있는 메뉴가 나옵니다. 이렇게 해서 서브밋 리퀘스트 버튼 누르면은 이제 이베이와 페이오니아는 자동으로 연동되는 작업들이 완료가 됩니다. 이렇게 해서 마지막 화면에 이렇게 뜨게 되면은 완료가 되는데, 지금 이 화면으로 넘어와야 되는데 만약에 물음표가 나왔다라고 나오는 계정들도 정상적으로 잘 들어오는 경우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페이오니아 연동하는 작업들을 진행을 할 때, 페이오니아를 들어갈 때 이베이를 우리가 가입력을 통해서 입력한 이후에 페이오니아로 들어간 작업을 할 수 있기 때문에 페이오니아에서 승인이 완료가 되면은 자동으로 우리 이베이 계정과 연동하는 부분들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 다음부터는 페이오니아 화면 안에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베이 화면은 지금 이 상태로 그냥 두시고 새로운 창을 다시 열어서 페이오니아라고 하는 사이트에 새로 접속하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오니아라고 하는 사이트에 접속을 하시면은 아마 아까 가입했던 페이오니아 아이디는 우리의 이메일 주소가 되고 비밀번호까지 기억하신 다음에 처음에는 본인 확인을 하라고 하는 이제 그 이미지 그림이 나올 텐데, 본인 확인 맞춰서 접속해서 페이오니아의 로그인까지 먼저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페이오니아 화면까지 이제 로그인을 진행을 이제 하시게 되면은 아마 초반에 이제 보안 질문을 확인하세요라고 하는 내용이 뜰 텐데, 보안 질문 확인하기 버튼을 누르면은 이제 3가지의 질문을 다시 한번 입력을 해야 되는 상황이 생깁니다. 여기에서 첫 번째 질문은 아까 우리가 페이오니아에 가입했던 질문 답변이 나오기 때문에 정확하게 입력하시고 추가적으로 2개 질문들 입력하시면은 마지막으로 페이오니아에서 질문 답변 3가지가 완료가 되면서 완료가 됩니다. 이렇게 해서 페이오니아 화면으로 넘어온 다음에 이 화면 내에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질문 답변 3가지까지 모두 완료하신 분들은 페이오니아에 다시 한번 메인 화면 넘어오게 되면은 메인 화면에서 이제 오른쪽에 설정이라고 나와 있는 부분에서
프로필 설정이라고 나와 있는 부분을 통해서 내 이름과 주소와 내용들이 잘 입력되었는지 이런 내용들을 다시 한번 확인을 해 보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내용들을 다 이제 확인을 단계적으로 해보신 다음에 다시 한번 메인을 넘어가면은 절차를 진행하셔야 되는데 페이오니아는 페이오니아 내에서 진행을 하실 때 온보딩 프로세스라고 해서 페이오니아 내에서 필요한 서류들을 입력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계좌를 만드는 과정이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우리가 거주하고 있는 내용과 여권 사진들이 들어가야지만 페이오니아 계좌가 만들어지기 때문에 그 절차를 진행을 하셔야 되고 그 절차가 완료가 되어야지만 자동으로 이베이와 페이오니아가 연동이 되면서 상품을 등록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페이오니아 내에서 들어가면 메인 화면에 이렇게 서류를 제출할 수 있게끔 버튼이 생성되는 경우도 있는데 보이지 않는다라고 이제 하시는 분들은 페이오니아 화면 내에서 오른쪽 상단에 내 이름과 이미지가 나와 있는 부분을 클릭을 하겠습니다. 이 부분을 클릭을 하면은 팝업이 밑에 뜨면서 설정이라고 나와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메뉴에서 설정 버튼을 누르면은 다시 한번 이렇게 화면이 뜨고 이 화면에서 검증센터라고 나와 있는 부분을 클릭하겠습니다. 검증센터라고 나와 있는 부분을 클릭을 하면은 이 필수라고 나와 있는 부분이 있는데 필수라고 나와 있는 부분에 내가 본인이라고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 정보에 대한 이미지 업로드 하세요. 또는 내가 이 거주지에 거주하고 있다고 하는 주소 확인 서류 업로드 하세요라는 식으로 관련된 서류들을 업로드할 수 있는 창이 필수라고 나와 있는 부분에 보입니다. 아직 필수라고 나와 있는 부분에 서류가 없는 분들은 아마 한두 시간 정도 지나면은 업로드 하라고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필수라고 나와 있는 부분에 서류 내용이 있다 하신 분들은 이미지를 첨부해가지고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들을 추가적으로 이제 올리시면은 되시고 그리고 그 올린 서류들은 이렇게 내역이라고 나와 있는 부분으로 들어가게 되면은 검토 중 또는 승인 완료라고 나와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허용되지 않음이라고 나오는 경우에는 우리가 가입한 이메일로 충분히 안내 메일이 옵니다. 그럼 그 안내 메일을 보시고 미결인 부분들을 다 확인하신 이후에 다시 업로드를 하면 되는데 많이 발생되는 현장 에러 중에 하나가 여권 사진을 찍어서 여권의 앞면을 찍어서 올렸는데 형광등에 빛 반사가 돼서 이제 사진이 많이 보이지 않는다. 그럼 허용되지 않는데 페이오니아는 이미지의 사진 부적합으로 허용되지 않다라고 공개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혹시 서류 올렸는데 본인이 맞는데 허용되지 않는다고 하면은 그 서류가 안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페이오니아에 직접적으로 다시 한번 질문을 남겨서 허용되지 않는 거에 대한 이유를 한번 반드시 물어보고 거기에 맞춰서 서류를 다시 한번 재검토 요청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내역이라고 하는 부분을 수시로 확인을 하면은 보통 현장 강의에서는 1주에서 길으면 한 달 이내에 연동 작업이랑 승인 완료가 진행이 됩니다. 빠르신 분들은 한 3일 안에도 완료되기 때문에 필수랑 내역 부분을 수시로 확인을 하면서 이슈가 없는지 문제가 되는 건 없는지 이런 부분들을 계속적으로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페이오니아까지 완료가 되면은 아까 제가 이제 설명드린 부분들 중에서 이베이를 가입력하는 절차를 통해서 페이오니아를 연동하는 작업을 진행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페이오니아에 서류가 업로드가 되고 승인받게 되면은 자동으로 페이오니아가 이베이 측으로 이제 완료가 됐으니까 연동하자라고 이제 신호를 보냅니다. 신호를 받게 되면 이베이랑 페이오니아랑 연동되는 작업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 연동되는 작업이 완료가 되어야지만 이베이는 상품을 등록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작업을 진행하는 절차를 진행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가입력된 상품이 남아있는 상태에서 페이오니아 승인까지 완료가 되었다라고 이제 하시면은 다시 한번 이제 이베이에 들어와서 이베이 내에서 셀러허브 들어올 수가 있습니다. 셀러허브 접속을 하실 때에는 앞서 설명드린 대로 이베이 메인 화면에서 마이베이에 마우스 올린 다음에 따라 나오는 팝업에서 밑에 네 번째 줄에 있는 셀링 버튼을 클릭을 합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셀링 버튼을 클릭을 이제 하게 되면은 이 화면에서 셀러허브 들어오게 되는데 셀러허브 화면 안에서는 이제 우리가 앞서서 연동하기 위해 가입력한 상품들은
리스팅이라고 나와 있는 화면 들어가면은 좌측에 드래프트라고 나와 있는 화면에 입력이 되어 있습니다. 가입력한 내용들은 날아가지 않고 입력되어 있기 때문에 드래프트라고 하는 부분은 임시 저장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페이오니아가 완료됐기 때문에 이제 그때 가입력한 상품을 이제 리스트하는 작업을 진행되기 때문에 드래프트라고 나와 있는 부분을 클릭하면은 최근에 작업한 내용들이 쭉 보입니다. 이 화면 내에서 리슘 드래프트라고 나와 있는 부분이 버튼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클릭을 하게 되면은 바로 이 화면 다음에 우리가 앞서 등록한 모든 내용들이 다 보이게 됩니다. 그럼 처음부터 사진 내용 점검할 건 없는지 확인하시고, 그다음에 상품 타이틀 확인하시고, 아이템에 대한 카테고리 정보 내용, 그다음 상세 페이지, 그리고 상품 금액이 경매로 적절하게 들어갔는지 확인하시고, 그리고 나서 배송에 대한 부분도 입력이 됐는지, 그리고 아이템 출발지 로케이션이 우리 국가가 맞는지 선택하신 다음에 마지막으로 배송 재국가 선택됐는지 보시고, 그리고 나서 리스트 포 프리해서 등록한 상품이 무료인지를 선택하신 다음에 반드시 체크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리스트 버튼까지 누르면은 등록이 완료가 됩니다. 여기에서 만약에 에러로 버튼을 눌렀더니 상단에 빨간색으로 각 국가들, 유럽 국가들 또는 아시아 국가들 명칭이 쭉 나오면서 에러가 나온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아직 페이오니아와 이베이가 연동되지 않았기 때문에 발생한 에러이기 때문에 정상적인 에러입니다. 이 에러는 페이오니아 서류가 승인되고 이베이랑 연동이 되면은 다시 한번 이 작업을 진행하시면 등록이 됩니다. 근데 만약에 위에 그런 에러가 아니라 다른 에러가 있다 하시는 분들은 각 에러에 맞춰서 중간에 필수 항목들이 누락된 경우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다시 한번 체크하신 다음에 리스트 버튼 누르게 되면은 팝업이 뜨면서 상품 등록을 축하합니다 라고 나오게 됩니다. 그럼 상품이 등록이 완료된 부분이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경매로 상품을 한 건을 등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상품 등록은 페이오니아 승인된 서류까지 우리가 확인하고 나서 그 다음 들어갈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진행을 하실 수 있습니다. 네, 이제 다양한 아이템을 등록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는데 지금까지는 제가 경매로 등록하는 방법 보여드렸었는데 이베이는 등록을 할 때 신규 등록하는 방법들만 있는 게 아니라 기존에 우리가 작업한 등록들을 셀 시밀러할 수 있는 기능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등록 방법들을 통해서 쉽고 빠르게 등록할 수 있는 부분들로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다시 한번 셀러오버 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이 이베이에서 셀링 버튼 클릭을 하다 보면은 이제 셀러오버 접속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등록할 수 있는 방법은 우리가 등록한 상품들을 복사 등록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등록했을 때 초반에는 배송 테이블이라든지 배송 방법, 상세 페이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시간이 많이 들어갑니다. 근데 이미 우리가 제품을 다 잘 등록해 있다라고 하면은 배송에 관련된 내용들을 우리가 빠르게 가져올 수 있기 때문에 이미 등록한 상품들은 노출된 상태에서 셀 시밀러 기능을 쓰게 되면은 관련된 내용들을 우리가 빠르게 등록할 수가 있습니다. 방법은 우선은 리스팅스라고 나와 있는 버튼을 클릭을 하면은 이렇게 좌측에 액티브라고 나와 있는 부분이 보입니다. 이 부분은 우리가 등록을 완료하게 되면은 활성화가 돼서 노출되는 상품들은 다 이쪽 화면에 보이게 됩니다. 이렇게 상품들을 액티브를 통해서 보여지게 되는데 이미 등록된 상품들이 다 보여진 상태가 되면은 이 상태 내에서 지금 보시면은 수정할 수 있는 버튼이 있습니다. 에디트라고 나와 있는 버튼이 있는데 에디트는 바로 우리가 수정할 수 있는 부분인데 이것보다 옆에 지금 제가 표시한 빨간색 내용 꺾은 표시 있는데 이 부분을 클릭을 하면은 팝업이 뜨고 이 팝업에서 셀 시밀러라고 나와 있는 부분을 클릭을 하게 되면은 이미 등록한 상품들을 그대로 두고 복사 등록할 수 있는 기능이 됩니다. 이렇게 해서 나머지 부분들은 다시 한번 점검해 보시고 맨 하단에 지금은 리스트 버튼이 이제 병행됐는데 지금 보이는 이제 이게 9버전입니다. 이렇게 해서 마지막에 보이는 배송료 외에 들어갈 수 있는 P가 0.00인지 또는 프리인지 확인하신 다음에 리스트 잇 또는 리스트 아이템 버튼을 클릭을 해서 등록을 하게 되면은 기존 등록 아이템은 그대로
그대로 있고 신규로 우리가 상품 제목과 이미지를 변경한 다른 아이템으로 변경하되 거기에 들어가 있는 상품 상세 페이지라든지 또는 배송에 대한 이제 테이블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그대로 복사할 수 있는 기능이기 때문에 빠르게 등록할 수 있는 방법으로 활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등록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는 등록한 아이템들 중에서 앞서서 경매로 진행하게 되면은 경매는 5일 또는 7일 동안 진행이 되는데 자동 재등록이라고 하는 부분을 입력하지 않게 되면은 경매 종료일까지 비딩 참여가 없다. 그러면 그 아이템은 자동으로 종료가 되면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unsold라고 나와 있는 부분에 남아있게 됩니다. 그래서 unsold라고 나와 있으면은 보통은 경매가 종료가 된 이후에 상품들이 아예 사라지는 게 아니라 unsold라고 나와 있는 부분에 아이템들이 넘어오기 때문에 이 상태에서 앞서 나온 내용과 동일하게 다시 한번 셀 시밀러 또는 리리스트 버튼 클릭하게 되면은 경매가 참여가 되지 않는 unsold된 제품들도 다시 한번 등록할 수 있도록 활성화가 됩니다. 이렇게 해서 등록하는 방법을 하시게 되면은 마찬가지로 마지막에 등록 피가 무료인지 확인하시고 리스트 버튼 눌러서 완료하시게 되면은 우리가 등록한 상품을 통해서 바로 복사 등록할 수 있는 방법으로 진행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로는 아까 설명드린 대로 드래프트라고 하는 부분은 임시 저장이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미 임시로 저장한 상품들이 있으실 텐데 그 상품들을 등록을 하실 때 기본적으로 드래프트라고 나와 있는 부분에 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리슘 드래프트 눌러서 상품을 다시 한번 재등록할 수 있는 부분으로 진행을 하시면 됩니다. 이 상태에서 등록하게 되면은 기존에 등록했던 내용들 상품 포맷이라든지 듀레이션 부분들을 다시 한번 변경할 수 있기 때문에 상품에 대한 사진, 제목, 내용들 그리고 판매 방법들을 다양한 방법으로 경매 등록하시는 부분 그 다음에 고정가 등록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방법을 다르게 하셔가지고 드래프트로 신규 등록하시게 되면은 오히려 등록 개수를 올릴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등록하는 방법들을 추가로 설정을 해서 진행을 이제 하실 수가 있고 항상 마지막에 등록 피가 무료인지 꼭 확인하셔야 되고 이를 통해서 이제 무료 확인이 되면은 등록하는 버튼까지 눌러서 진행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제 등록하는 방법 중에 제가 가장 많이 쓰는 방법 중에 하나인데 등록하는 방법은 지금까지는 우리가 등록한 우리 제품을 복사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근데 지금 등록하는 방법은 우리가 등록한 아이템들이 아니라 우리가 등록할 아이템들, 예정인 아이템과 비슷한 상품들을 이미 등록한 셀러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상품들을 검색해서 그 안에서 조회해서 등록하는 방법을 진행할 수가 있는데 이 기능은 아마존도 이러한 기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능은 앞서 설명드린 대로 셀러허브 접속하신 이후에 셀러허브에서 리서치라고 나와 있는 부분으로 들어오게 되면은 접속할 수가 있습니다. 리서치라고 나와 있는 부분을 클릭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트래킹 리서치라고 나와 있는 부분을 클릭하게 되면은 앞서 우리가 이 화면에서는 데이터를 분석하기 위해 접속한 화면입니다. 키워드 검색을 넣어서 이 키워드에 맞춰서 조회수에 맞춰서 판매량을 분석할 수 있는 부분인데 이 트래킹 리서치는 이런 식으로 데이터 분석하는 방법도 물론 우리가 활용할 수는 있지만 이 기능을 통해서 다른 셀러가 등록한 제품을 우리가 셀 시밀러 할 수 있는 기능도 동시에 진행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예를 들어서 검색어를 입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제 한국에 있는 카카오 프렌즈라고 하는 이제 귀여운 캐릭터를 입력을 했고 30일 내에 리서치라고 나와 있는 부분을 이제 클릭을 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원래는 이 화면 안에서는 이제 카카오 프렌즈라고 하는 키워드가 들어가 있는 상품을 솔드 아이템 순서대로 분석해서 잘 팔고 있는 셀러의 메인 포토랑 이제 타이틀을 분석해서 우리가 벤치마킹 하기 위한 부분 또는 시장 분석을 하기 위해 검색했던 부분이라고 하면은 지금처럼 이렇게 상품을 빠른 등록하기 위해서는 이 화면 안에서 검색한 다음에 리서치 버튼을 누르고 난 다음에 누르고 나면은 이렇게 토탈 셀러랑 토탈 솔드 아이템들이 보이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판매한 셀러가 몇 명인지 판매 토탈 솔드 금액이 얼마인지 이런 부분들을 이제 우리가 활용해서 볼 수가 있는데 여기서 트랙픽을 통해 우리가 재등록하는 방법은 솔드라고 나와 있는 부분이어야만 가능합니다. 판매가 되지 않는 상품은 셀 시밀러가 안 되고 이미
판매가 완료가 된 상품 내에서만 우리가 복사로 등록할 수 있는 기능이 있습니다. 이 화면에서 클릭해 들어오면은 이제 상품들이 쭉 나열이 될 텐데, 원래는 이 안에서 상품 토탈 솔드 부분을 분석해 들어갔는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상품 타이틀 옆에 작게 이제 그 꺾은 표시가 보입니다. 이 표시를 클릭을 하게 되면은 팝업이 뜨고 거기에서 셀 시밀러라고 나와 있는 버튼이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등록한 제품이 아닌 다른 셀러가 이미 등록한 제품을 우리가 복사해서 등록할 수가 있는 기능이 빠른 등록 방법으로 이베이에는 있게 됩니다. 대신 여기서 주의하실 점이 셀 시밀러라고 나와 있는 부분으로 우리가 접속해 들어오더라도 모든 상품 정보 내용들을 다 복사할 수는 없습니다. 여기서는 상품명은 우리 상품명 변경하셔야 되고, 그리고 상품 사진은 우리가 다시 업로드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상세 페이지도 우리 아이템이기 때문에 다시 우리가 변경을 하셔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품명, 그 다음에 상품 사진, 상세 페이지 변경을 하시는데, 대신 여기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좋은 점이 상품 타이틀에 들어가는 기본적인 키워드 분석이라는 부분을 이미 잘 팔고 있는 셀러가 선택했던 키워드들을 우리가 다시 한번 조합해서 참고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검색량이 높은 키워드들끼리 조합하는 분식이니까 이 타이틀에서 우리의 경쟁 우위점이 나올 수 있는 핵심 키워드를 추가하는 방식으로 하면은 우리만의 상품명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상품 타이틀은 저는 셀 시밀러 기능을 통해서 우리의 우위점이 나올 수 있는 상품명을 추가하는 방식으로 진행하는 부분 추천드립니다. 이렇게 상품명을 작성하신 다음에 다시 한번 점검하실 때 카테고리 입력하셔야 되는데, 상품을 굳이 셀 시밀러를 하는 이유는 이미 아까 처음에 들어갔던 아이템에 대한 기본 정보사항이 있는데, 기본 정보사항이 자동으로 업로드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 제가 모든 정보사항을 입력을 다 하셔야지만 노출 순위가 올라간다라고 설명을 드렸는데, 이미 다른 셀러가 이 아이템에 대한 정보사항 입력했던 부분을 끌고 오기 때문에 우리는 끌고 온 내용 중에서 우리 거에 맞춰서 수정 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빠른 등록으로 우리가 진행할 수 있는 부분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내용들을 점검하시고, 사진들은 빈칸입니다. 우리가 사진을 첨부해야 되기 때문에 이베이는 사진 도용에 대해서는 굉장히 엄격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셀러가 등록한 사진은 절대 우리가 가져오시면 안 되시고, 직접 우리가 찍은 실물 사진을 올리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실제로 이베이는 직접 우리가 촬영한 등록한 적이 없는 우리가 찍은 실물 사진을 업로드를 했을 때 가장 노출 순위가 잘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사진은 그렇게 우리가 찍은 사진을 들어오시되, 대표 이미지는 아이템에 대한 핵심 정보 내용이 나올 수 있는 편집된 이미지로 들어가셔야 되고, 대표 이미지에는 영문으로 우리 아이템에 대한 핵심 소구 포인트를 영문 타이핑으로 노출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그거 외에도 우리 아이템 소개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추가 설명들도 대표 이미지에 표시할 수 있기 때문에, 되도록이면은 사진은 우리가 찍은 실물 사진 플러스 핵심 우위점이 나올 수 있는 영문 타이핑이 된 소구 포인트 키워드를 분석해서 입력하는 방식으로 대표 이미지를 만들고, 사진은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6장 이상을 첨부하도록 합니다. 한 장만 첨부했을 때는 노출 순위가 밀리기 때문에 6장 이상의 상품 사진 첨부하셔야 되고, 픽셀은 500픽셀 이상만 등록이 됩니다. 추가 팁을 드리면은 1000픽셀 이상 등록하시는 게 훨씬 사진이 깨끗하게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진에 대한 부분들을 이제 추가하시고 난 다음에 맨 하단에 항상 등록 수수료가 무료인지를 꼭 확인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리스트 아이템 버튼을 클릭하시면은 등록이 됩니다. 이렇게 해서 지금 3가지 방법을 통해서 셀 시밀러 기능을 우리 거를 통해 또는 이제 다양한 셀러들을 통해서 셀 시밀러 하는 방법을 설명을 드렸는데, 이렇게 진행을 하시다 보면은 많이 하시는 질문 중에 하나가, 배송료를 제가 아까 500g에 대한 부분을 입력을 했는데 만약에 5kg 이상 제품을 판매하고 싶어요 하시면은 5kg 이상의 제품에 대한 배송비 테이블을 따로 설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 기능은 상품을 등록하는 이 화면 넘어올 수가 있는데, 지금 상품을 등록하는 다시 화면 들어오도록 하겠습니다. 등록하는 화면 들어와서 보면은 제가 아까 5kg 이상 제품 같은 경우에는 해외를 발송을 할 때 페덱스나 DHL이나 우체국은 저울에 올렸을 때 들어가 있는 무게, 중량 플러스
또는 이제 상품을 다 포장한 다음에 가로 곱하기 세로 곱하기 높이 나누기 6천을 해가지고 나오는 부분 중에 높은 부분은 책정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품이 만약에 무겁다 라고 하는 경우에는 상품 배송비가 일괄적으로 같은 금액으로 들어가기 어렵습니다. 특히 특송사를 예를 들어서 5kg 이상 제품 보내시는 분들은 저는 다른 것보다 제품에 대한 단가도 있고 무겁기 때문에 특송사를 계약을 해서 직접 보내는 방법 추천드리는데, 이때 페덱스나 DHL이라든지 이런 특송사를 봤을 때 배송 요율표를 보시면은 재밌는 게 5kg 이상 넘어가는 제품들은 단가가 확실히 우체국으로 보낼 때보다 낮아집니다. 그래서 5kg 이상의 제품 보낸다라고 하시면은 그럴 때에는 배송을 설정을 하실 때 아까는 제가 무조건 같은 금액으로 이코노미 쇼핑은 얼마 이런 식으로 일괄적으로 입력하거나 또는 국가별 입력을 했는데, 지금 5kg 이상 입력하실 때에는 세부적으로 국가 선택할 수가 있습니다. 선택하는 방법은 전세기 배송 선택하신 다음에 일단은 플랫레이트 입력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전세계 배송인 이제 월드와이즈가 아니라 쉽2를 선택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배송하는 국가들을 배송하는 방법에 따라서 변경할 수가 있어서 앞에 보이시는 것처럼 이렇게 전 세계로 보내는 부분이 아닌 선택하는 이제 나라들을 선택하겠다라고 하는 부분을 입력하게 되면은 서비스를 페덱스로 보내는 방법으로 진행하는 대신 저는 캐나다나 멕시코나 그다음에 차이나, 재팬, 호주는 이런 식으로 금액을 입력하겠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배송하는 무게에 따라서 국가에 따라서 요율을 다르게 하시는 분들은 플랫레이트를 만들어서 아예 배송을 따로 만드는 경우도 있지만, 지금처럼 이렇게 이베이에 제공하는 국가들끼리 선택하셔가지고 배송료를 차등으로 입력을 할 수가 있는데, 이렇게 해서 이제 캐나다, 멕시코, 중국, 일본, 호주까지 해가지고 페덱스 인터내셔널 프리오티 방법을 입력하는 방법으로 진행하는 걸로 하시고, 그 다음에 또 이제 오퍼 나더를 눌러서 추가할 수가 있어요. 배송을 추가하는데, 이번에는 저는 페덱스 안에서도 이코노미 페덱스 입력했는데, 여기서는 주의하실 게 유럽이라고 선택을 하실 때 이베이가 디테일하게 국가명 입력하는 경우에는 테이블을 만드는 경우만 가능하고, 지금처럼 보이는 경우에는 유럽 국가 안에서도 영국이랑 독일, 프랑스만 분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유럽 내에서도 사실 무게에 따라서 달라요, 금액이. 예를 들어 몰타 같은 경우는 2만 원대이지만 예를 들어서 유럽 내에서 폴란드라든지 이제 이런 나라들은 3만 원까지 올라갑니다. 그래서 같은 유럽 지역 안에서도 배송료가 2만 원 이상 올라가기 때문에 저는 사실 이 부분 추천드리지 않지만 5kg 이상 들어가는 경우에는 비슷하기 때문에 5kg 이상 들어가는 경우에는 지금처럼 유럽, 영국, 그 다음에 그 독일, 프랑스, 러시아까지 해가지고 이코노미인데 페덱스로 보내겠다 해가지고 책정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두 가지를 분리시킨 다음에 마지막으로 반드시 꼭 입력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이런 식으로 배송 테이블을 각 나라 입력했다라고 한 다음에 여기서 끝나버리면은 입력을 안 한 국가들은 배송료가 다 무료로 입력하게 됩니다. 그래서 반드시 꼭 테이블을 하나 더 만드셔가지고 월드와이즈인데 이럴 때에는 전 세계 배송하는데 모든 나라들은 이렇게 코스트 비용을 높은 금액을 입력하셔가지고 일괄적으로 입력하셔야지 빠진 나라들이 프리시핑으로 입력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5kg 이상 각 국가별로 입력하는 부분을 체크를 통해 진행하시겠다라고 이제 하시는 분들은 진행을 하실 때 이렇게 전 세계로 보내는 경우에 맞춰가지고 모든 나라들이 빠진 나라 없이 입력을 하시되 코스트 비용은 가장 높은 금액으로 입력을 하시면은 다른 배송 국가들에 비해서 오히려 배송료로 마진을 남길 수가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배송 테이블만 활용해서 오히려 평균 금액으로 입력을 하지만 평균 금액으로 입력을 할 때 항상 배송료를 저는 원래 배송료에서 10% 정도 높은 금액으로 책정을 합니다. 그렇게 하다 보면은 100건 중에 한두 건 정도가 분실이나 리턴될 수 있는데 그런 거에 대한 리스크를 전체적인 부분을 처음부터 10% 이상의 배송료가 나오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나중에 합산 금액으로 봤을 때에는 손해보는 부분이 없습니다. 그래서 배송료는 우리가 잘 책정을 하셔야 되고 배송료로 인한 손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준비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전 세계 배송을 보낼 때 국가로 입력했다라고 하면 앞에 보이는 것
것처럼 유저 레이터입을 해가지고 플랜 레이터 부분 입력하지 않겠다 하신 분들은 이렇게 배송료를 로케이션을 각 국가에 맞춰서 입력하는 부분으로 진행해서 거기에 맞는 배송 기간에 맞는 부분을 입력을 하시되 코스트 비용을 입력하시되 꼭 마지막에 전 세계 배송으로 입력하는 부분까지 입력을 하셔야지만 완료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전 세계로 보내는 방법으로 진행하시되 무료로 등록해서 무료 배송으로 손해가 보는 부분이 없도록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여기까지 해서 배송 관련된 부분을 5kg 이상까지 설명드렸고 이베이는 등록하는 방법들에 대한 부분들을 다양한 방법 보여드렸었고 사실 이베이는 이제 경매라는 방식을 통해서 우리가 진행하는 방법을 가장 기본적으로 진행을 하시는데 경매라는 방식을 제일 처음 제가 먼저 보여드린 이유는 판매 종료일이 5일 또는 7일로 하기 때문에 종료일이 다가올수록 노출이 올라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매라는 방식을 기본적으로 활용을 하시되 추가로 지금 보여드린 것처럼 고정가 등록하는 방식도 등록을 하셔야지만 안정적으로 누적된 상품이 늘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베이는 최신성이라고 하는 판매 로직에 따라서 매일매일 꾸준하게 두세 건씩을 올리셔야지만 상위 노출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경매라는 방식 등록하시면서 고정가 등록하면은 고정가는 30일마다 재등록되는 방식이기 때문에 재등록될 때마다 신규로 인식이 되면서 순위가 올라가게 됩니다. 그래서 신규로 등록할 수 있는 고정가 3-4건 정도를 누적으로 계속 꾸준하게 해서 누적으로 200개, 300개, 1000개 등록하시되 경매라는 방식은 매일매일 꾸준히 올리면서 우리의 등록된 아이템들이 종료일에 따라 노출될 수 있는 부분이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아이템을 조회수 담당, 판매량 담당, 마진 담당 아이템들을 경매와 고정가를 적절하게 배분하셔가지고 꾸준하게 등록하시면은 상품을 등록하는 것만으로 추가 마케팅비를 쓰지 않더라도 등록하는 것만으로도 상위 노출 로직에 의해서 판매량을 빠르게 올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전반적으로 상품을 등록하는 실습 내용과 페이오에 등록하는 방법 그리고 상품 등록을 하기 위한 노출 방법들을 통해서 빨리 판매할 수 있는 전략들에 대해서 이제 알아봤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옵션 기능을 활용한 등록 방법과 마케팅 전략 그리고 추가적으로 애쉬라고 하는 채널로 이어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